박지원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이주열 신임 한은 총재를 만나 양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고액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범죄자에 대응해 전단팀을 구성해 은닉 재산을 철저히 추적해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신재은 금융위원장은 중국 위안화 국제거래 허브 역할을 한국이 맡게 되면 금융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관가의 1급 쇄신 인사 바람이 시작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정혜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6거래일 연속 상승 기조 이어나갔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의 고병기 기자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마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2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26% 오른 1997.25의 장을 마쳤습니다. 올겨울 한파 여파로 부진했던 미국 경제 지표가 다시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제닛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초저금리 기조 발언까지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도 4,339억 원을 순매수하며 6거래일 연속 바이코리아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는 올해 들어 최고치입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1,728억 원과 2,575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기한에 힘입어 장 시작과 동시에 2,000선을 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반등에 따른 개인과 기관의 조정 물량이 쏟아지면서 장중 내내 1990대 중후반에서 지루한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이날 운수창고업과 전기전자, 증권 등을 제외하면 대다수 업종이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네이버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모바일 메신저 라인의 전세계 가입자 수가 4억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에 미국 SNS 관련주 상승 모멘트까지 겹치면서 이날 네이버는 3.21%나 상승했습니다. 외국인의 러버콜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도 1.34% 상승했습니다. 이외에 기아차와 한국전력, 현대모비스 등도 올랐습니다. 반면에 SK텔레콤과 포스코, 신한지주 등은 하락했습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날 대비 1.56% 오른 557.65를 기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날보다 1.9원 내린 1,056.6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국내 시장을 투자처로 꼽은 가운데 IT와 자동차 매력적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겠다는 이런 도발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진 가운데에서도 국내 시장의 전망을 밝게 내놨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네, 매튜 에스테스 블랙록 포트폴리오 전략가는 2일 서울 여의도 코르넷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별 업종과 테마를 중심으로 장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리스크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한국 시장을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날 에스테스 전략가의 발언은 북한 핵실험에 개의치 않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단기 리스크 수준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기존 외국인의 시각과는 달라 보입니다. 에스테스 상무는 이날 한국은 국내 총생산 중에서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분석하며 최근 미국과 유럽 경기가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이 살아난다면 수출 기업들이 다수 포진한 한국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또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중국 경제가 리밸런싱을 통해 내수와 소비 산업으로 중심축을 이동한다면 이 역시 한국에 긍정적이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주식 중에서는 자동차와 IT 관련주를 단연 유망하게 내다봤습니다. 블랙록은 미국인들이 보유한 자동차가 역사적으로 가장 노후한 수준이기 때문에 미국의 자동차 교체 비율이 높아질수록 한국의 자동차 수출 기업들도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IT주에 대해서는 모바일과 인터넷 시장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IT 산업도 유망한 투자처로 각광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서 잠시 말씀해 주시기도 했지만 그동안 70만 원대에서 주가가 머물던 주가가 다시 한번 네이버가 80만 원 재탈환한 모습입니다. 네이버 라인 가입자가 4억 명을 돌파를 했고요. 또 미국 SNS 관련주가 상승하면서 호재가 겹친 모습인데요. 향후 네이버에 대한 주가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2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네이버는 전날보다 2만 5천 원이나 오는 80만 5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이버의 주가가 70만 원을 웃돈 것은 지난달 25일 이후 처음입니다. 증권업계는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업체들의 주가 상승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일 뉴욕 증시에서 페이스북의 주가는 3.95% 올랐습니다. 이날 모바일 메신저 라인 가입자가 4억 명을 넘어선 것도 투자 심리를 확대한 요인으로 꼽힙니다. 네이버에 따르면 라인은 작년 11월 25일에 가입자 수 3억 명을 돌파했고 다시 4개월 만인 지난 1일 4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정시 전문가는 네이버의 주가 흐름이 당분간은 오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은미 신영정권연구원은 라인의 가입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고 당분간 네이버의 주가 상승을 막을 이슈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네이버의 주가 전망을 밝게 내다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고병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이주열 신임 한은 총재를 만나 양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오늘 오후 한국은행을 전격 방문해 이 총재와 면담한 자리에서 기재부와 한은은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항상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코노미스트로서 함께 경제 정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고액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범죄자에 대응해 전단팀을 구성해 은닉 재산을 철저히 추적해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고액 벌금, 추징금 미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마다 재산 집중 추적 집행팀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검찰청에서는 공판부, 집행과, 공익법무관으로 구성된 추적팀을 구성하고 설치 운영 과정은 대검 공판 송무부가 지휘하게 됩니다. 신재윤 금융위원장은 중국 위안화 국제거래의 허브 역할을 한국이 맡게 되면 금융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신 위원장은 오늘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한영 금융협력 포럼에서 한국을 위안화 허브로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성공하기만 한다면 한국의 금융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한중 자유무역 협정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위안화의 국제화 흐름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관가의 1급 쇄신 인사바람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정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는 최근 대거 1급 간부의 사표를 받는 등 고위 공무원단 인사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기획조정실장 등 5명의 1급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고 보건복지부는 기획조정실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본부의 1급 4명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법원이 장병우 전 광주지법 원장의 일당 5억 원 황제노역 판결로 논란이 된 지역 법관제도, 이른바 향판제도를 뜯어 고치기로 했습니다. 대법은 오늘 주요 사법 현안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2004년에 도입된 지역 법관은 점차 줄이면서 신규 임용을 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다만 지역 법관제의 구체적 개선안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중에 확정짓고 내년 인사부터 반영됩니다. 아울러 징역형의 고액 벌금을 함께 부과하는 범죄는 노역 일수의 하한 기준을 정해 황제 노역이 나올 수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서울 코엑스와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를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개발을 하겠다는 대형 호재가 터지자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건설부동산부의 신희철 기자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동 일대는 그동안 강남의 노른자 땅 위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단연 복합시설이나 편의시설이 들어선다면 단연 호재겠죠. 이번 발표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번 서울시의 발표로 삼성동 일대가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변 지역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급속도로 높아졌습니다. 개발에 집중되는 삼성동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잠실, 대치, 청담동까지 집값이 오르게 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시 발표 이후 해당 지역 중개업소에는 집값이 오르지 않겠느냐는 문의 전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동 아이파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엘스, 리센츠 등을 보유한 집주인들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발표를 반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고가주택으로 밀집 지역에 다시 한번 집값 상승할 만한 요인이 생긴 건데요. 그렇다면 최근에 정부의 임대소득과세 발표 이후 얼어붙었던 강남 재건축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일반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변 재건축 추진단지에도 기대감은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216 대책 발표 이후 시금 매수세가 다시 살아날 호재가 생겼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잠실주공 5단지의 경우 코엑스 인근이 개발되는 호재에다 롯데 월드타워 개발도 추진 중이어서 재건축 투자 가치가 더욱 상승했다는 의견들이 제시됩니다.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재건축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입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익성인 만큼 주변 개발 호재는 강력한 추진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개발 면적도 무려 72만 제곱미터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개발만 된다면 인근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맞습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삼성동 인근의 중소형 빌딩 및 상가 등도 개발 호재를 맞았다는 반응입니다. 개발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인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한국전력 부지는 대규모 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대기업들 외엔 투자들의 관심이 한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변부 개발의 중소규모 자본들도 뛰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진 만큼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개발 계획만 본다면 장밋빛 전망이 가득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걸림돌로는 어떤 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나요? 가장 큰 걸림돌은 특혜 시비입니다. 그동안 한전부지에 대한 종상향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고 서울시 역시 이 같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정확한 입장 발표를 미뤄온 것도 이 문제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습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일반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 그 자체만으로도 땅값이 몇 배는 뛰기 때문에 특혜 시비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폐해 및 업무시설에 대한 과잉 중복 투자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경기도는 일산 한류월드를 마이스 복합단지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킨텍스와 한류월드 약 330만 제곱미터에 대해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 중입니다. 40km 남짓 떨어진 지역에서 총 400만 제곱미터 규모의 마이스 복합단지가 두 곳 생기는 셈입니다. 더구나 코엑스 역시 최근 2, 3년간 경영 실적이 악화되고 있어 대규모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이 타당한가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부동산부의 신희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의 상업용 디스플레이가 2013년 연간 시장 점유율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5년 연속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2일 시장조사기관 디스플레이 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상업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수량 기준으로 26.3%의 점유율을 기록해 10.3%로 2위인 미국의 NEC를 2배 이상의 격차로 제쳤습니다. 삼성전자는 2009년부터 상업용 디스플레이 부문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 판매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2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미국 법인이 발표한 판매 실적에 따르면 지난 3월 미국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는 12만 1,782대가 팔려 작년 같은 기간 11만 7,431대보다 3.7% 늘어났습니다. 한국 자동차는 지난해 2월에는 판매 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지만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1분기 아파트 분양시장에 1순위 청약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많은 10만여 명이 몰리는 등 분양시장이 활기를 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는 올해 1분기 분양 실적을 조사한 결과 53개 단지 24,609가구가 분양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습니다. 특히 이 기간 청약통장을 사용한 1순위 청약자는 총 10만 7,759명으로 작년 동기 29,796명보다 3.6배나 증가해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특허 침해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인 애플은 약 20억 달러, 하나로 약 2조 1천억 원을, 피고 삼성은 약 694만 달러, 73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각각 상대편에 요구했습니다. 1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세너제이 지원에서 열린 재판에 모두 진술해서 애플 측 변호인은 삼성의 특허 침해로 애플의 잃어버린 이익과 합리적인 특허료를 삼성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 측 변호인은 너무 엄청난 과장이며 배심원들의 지능에 대한 모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애플에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삼성 제품의 소프트웨어 특징은 모두 구글 안드로이드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